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일요법회 시간에 행운수업 법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회차에 해당이 되고요. 주제는 행복경의 38가지 체크리스트 중에 16번째입니다. 친척들을 보호하는 삶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친척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려면 부담스럽다. 그래서 으뜸 가는 행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친척들을 보호하는 삶이 어떻게 으뜸 가는 행복이고 행운인지 오늘 차근차근 논리를 쌓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른의 마음은 책임을 다할 때 당당해진다. 이런 주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변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없다면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요약은요. 첫 번째는 근자감이라는 단어를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감이란 무엇인지 한번 보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어른의 자신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자감입니다. 근자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왜 그런 뉘앙스로 말하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니? 그럴 때 뉘앙스가 자신감이 넘쳐서 좋다 이게 아니라 너는 자신감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니? 그러면 근자감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근자감이라는 단어가 뉘앙스가 좋게 평가가 되나요? 안 좋게 평가가 되나요? 안 좋게 평가가 되죠.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자감이 과연 나쁜 것인가? 일단은 아이의 근자감과 어른의 근자감은 결이 완전히 달라서 용어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아이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당연한 겁니다. 어른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 근자감이에요. 똑같은 줄임말인데 내용은 달라요. 아이는 왜 근거가 없는 게 당연할까요? 근거가 없잖아요. 아니, 아이한테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본인이 경험이 없는데 지금 살아온 경험이 없고 그래서 축적된 경험이 없고 그 축적 속에서 성공한 경험도 실패한 경험도 없는데 너는 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니?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이상한 잣대라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근거 없이 무조건 잘한다 하고 할 수 있다 하고 꿈을 크게 가지라 하고 이게 사실은 되게 교육적이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양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이의 성장에 영양분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무조건적인 응원. 이것이 사실은 아이에게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다. 물론 어른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봐주죠. 봐주지 않죠. 왜냐하면 아이가 아니니까. 본인이 어떻게 대접받고 싶어 하냐면 어른 대접을 받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근거가 없다면 그러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용어를 바꿔보면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를 믿는 마음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하죠. 사람들은 전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무신론자가 절반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말했던 것처럼 과학을 믿거나 아니면 조상님을 믿거나 아니면 자신을 믿거나 아니면 친구, 지인, 가족을 믿거나 분명히 무엇인가를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무너질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믿음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믿음은 바로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감은 시작은 반드시 근자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근자감이 뭐냐면 맹신입니다. 맹신. 좋은 뉘앙스예요, 안 좋은 뉘앙스예요? 안 좋은 뉘앙스죠. 근데 그게 과연 맹신이 나쁜 것인가? 맹신에 머무르는 것이 나쁜 것이지 나쁘다는 것도 안 맞아요. 맹신에 머무르는 것이 안 좋은 일인 거지 발전하지 못한 것인 것이 맹신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퀴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녹록지 않다. 하지만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인간은 자신감과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것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든 반드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결국은 삶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으로 좋은 경험이 이어지는 삶과 원하지 않는 나쁜 경험이 이어지는 삶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좋은 경험을 지속하고 좋은 경험의 확률이 높아지는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자신의 믿음을 현실화시키는 삶이거든요. 이것이 좋은 삶이라고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평가가 됩니다. 근데 그 여정이라고 하는 건 일단 이거예요. 일단은 어떤 것에 자신이 재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직 몰라요. 뭐에 재능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고 경험하고 이 과정을 통해 자기를 설득하고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사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반복이죠. 이런 여정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그 인생 어느 부분이든 인생은 누구에게나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시기든 10대 때든 10대 이전이든 20대 때든 70대 때든 80세 때든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이 나라 사람이든 저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주관적으로 전부 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녹록지 않다. 그런 세계를 사바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녹록한 세계는 정토세계라고 하는 거고 녹록지 않은 세계를 사바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세계 속에서 맹신은 나쁜 게 아니에요. 맹신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만 어른은 근거 없는 자신감인 맹신에 더하기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른의 자신감인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맹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비정상이라 그런 거예요. 무엇이 비정상인가? 어른에게는 자연스러운 믿음이 확신인데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어른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나이가 들었다고 세월이 지났다고 어른이라고 부르니까 이상하게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그 마일리지하고 나이하고 합쳐서
나일리지라는 단어가 있던데 나이가 들었으면 그 나이 연차에 맞게 마일리지 쌓이듯이 축적돼서 존중을 좀 해달라고 나일리지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결코 나이가 어른의 척도는 아닙니다. 어른은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존재를 어른이라 그래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 맹신이 왜 중요한가?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책에 혼다라고 하는 일본 축구 선수가 있어요. 이 일본 축구 선수가 초등학교 졸업 문집에 쓴 글이래요. 그때 유망한 선수도 아니었고요. 이름난 무슨 선수도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 이 축구 좀 한다고 하는 이 학생이 졸업할 때 본인의 졸업 문집에 쓴 글이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월드컵에 출전한다. 2번 월드컵에서 유명해지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유럽 세리에 A에 입단한다. 3번 세리에 A에서 주전이 되어 10번으로 활약한다. 4번 40억 엔 약 400억 원의 연봉을 받는다. 5번 월드컵에서 브라질과 결승에 진출해 자신이 득점하여 2대1로 브라질을 격파한다. 6번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된다. 7번 부자가 되어 부모님께 효도한다. 이게 초등학교 졸업 문집에 있는 글이래요. 나중에 유명해진 글이에요. 왜냐하면 1번이 됐고요. 2번이 됐고요. 3번이 됐죠. 4번은 가까워졌죠. 5번 결승 못 갔어요. 못 가고 결국 은퇴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적어 놓았었던 본인의 전혀 근거 없는 자신감. 초등학생한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월드컵에 출전할? 여기 팀도 딱 있어요. 어느 리그 갈지도 정해져 놨잖아요. 세리에 A. 딱 저기 갔어요. 정확히. 어디서 유명해지고 스카우트 제의 받을지도 적어놨잖아요. 딱 그대로 됐어요. 10번도 받았습니다. 시작은 항상 맹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른들이 나는 자신감을 가질 때 근거를 축적해서 자기 설득을 해서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겠다. 어른의 자신감을 가져야겠다. 이런 자기 삶의 적용도 해야겠지만 또 반대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요. 아이들한테 절대 근거 없는 자신감을 혼내거나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현실 감각을 가지라고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맹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맹신의 크기만큼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요. 그 가능성을 얼마나 현실에서 증명할지는 그 아이의 성실함과 노력의 끈기에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근거 있는 자신감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폭력이라. 아이의 잠재력을 가두는. 그래서 맹신 무조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맹신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확신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른의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기 설득을 위해서는 근과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근과 오력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수행자의 일이고, 제가 말하는 수행자는 처음부터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간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인간 안 된 사람이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 인간인데 정신이 아직 온전한 인간이 안 됐기 때문에 정신을 먼저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시키고 수행을 해야 수행이 잘 돼요. 안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뭐 정신건강 테스트 해가지고 수행제 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수행을 해도 잘 안 돼요? 저는 왜 이렇게 공부해도 잘 안 될까요? 자꾸 이런 말만 하게 돼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이다. 첫 번째, 온전한 인간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온전한 인간이 됐으면 이제 당당한 어른이 되어야죠. 그래서 수행자의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 제가불자들을 위한 자신감은, 어른의 자신감은 근과 력이 오근, 오력이 아니라 달라요. 자, 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의 세 가지 특징을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인간은 첫 번째 특징이 뭔가요? 네, 두 발로 걷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두 발로 걷는다는 건 육체가 직립했다는 뜻이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이성이 바로 섰다는 거예요. 왜 제가 온전한 인간이 안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성이 바로 서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육체만 직립을 해 있으면 원숭이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사실은 온전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원숭이하고 차별을 가져오려면 더 넓은 범위의 대뇌피질을 활용해서 인간만의 특징인 이성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정신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인간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반쪽 합쳐져서 온쪽이 된 인간이다. 이게 뭐냐면은 성인. 성인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이룰성, 사람인. 무슨 뜻이냐면 사람 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성인이 됐으면 자기 혼자만의 일인 거잖아요. 이거는 몸과 마음은. 근데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사회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구실이라. 그게 바로 경제활동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까지 이루어내면 이런 사람을 당당한 어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요. 육체적인 면에서의 뿌리, 정신적인 면에서의 뿌리, 경제적인 면에서의 뿌리가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과정을 올바른 습관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올바른 습관을 만든다. 불교 용어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덕이 있다라고도 표현하고 공덕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공덕은 다른 게 아니라 올바른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올바른 습관을 익혀냈다. 정신적으로 올바른 습관을 익혀냈다. 육체적으로, 아니, 경제적으로, 했나? 어쨌든 세 가지에서 올바른 습관을 익혀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근이라고 하고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힘을 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근과 삼력이 있다. 근이라고 하는 건 건강한 습관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습관은 곧 최고의 자산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자산이 없어서 그래요. 자산이 부족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력이라고 하는 건 이 습관에서 나오는 힘이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인 자신감이란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일단은 자신감에 3요소가 있답니다. 혹시 자신감 말고 비슷한 말 뭐 들어보신 거 없으세요? 요즘에 자존감 많이 쓰죠, 또.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존심? 그러면은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 이 중에서 뭐가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뉘앙스인가요? 자존심?
자신감은 그래도 긍정적인 표현인가요? 아, 좋은 거예요? 예. 자신감은 종교에서 다뤄야 돼. 왜냐면 믿음에 대한 거잖아요. 일단 자신감의 3요소를 보면은요. 첫 번째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괴감을 느껴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쓰일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살고 싶지 않죠. 자기 효능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 효능감을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학교에, 사회에, 친구, 나중에 생기는 친구, 그리고 나중에 새로 형성하는 부부, 가족, 자녀들에게 온갖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자기 효능감을.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증명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자기 효능감은 누구에게만 증명하면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만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자신감은 단단해집니다. 나는 쓸모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주관적 자기평가. 이것을 위해서 근거를 축적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자아존중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의 3요소의 하나가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은 다시 또 3요소가 있죠. 이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자존감 수업. 그 자존감 수업에서는 자아존중감의 3가지 축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효능감, 이미 봤던 자기 효능감입니다. 두 번째가 자기 안전감이에요. 자기 안전감은 이런 뜻이죠. 내가 지금 위험과 불안에서 벗어나 있는가? 왜 위험과 불안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위험은 바깥에서 오는 위험이죠. 불안은 바깥과 상관없이 내면에서 느끼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안전은 외부 환경이 위험해져서 위협받기도 하고 내 마음이 불안해져서 스스로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나는 위험과 불안에서 벗어나 있는가? 자기 안정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자기 조절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있는가? 내 뜻대로 되는 일은 3가지죠. 내 몸이 내 뜻대로 잘 되는가? 그래서 운동을 그래 잘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되게 뛰어나요. 뭐가 내 뜻대로 되나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 몸이. 또 마음이 내 뜻대로 되면 자존감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자존감이 뛰어난 거예요. 물론 다른 요소에서 깎아먹어서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도 있지. 그런데 이 마음이 조절되는 부분에서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이 때는 그렇지 않은데 어른이 되면 경제적으로 경제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또 높아집니다. 사업이, 본인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는 것 같으니까. 결국은 3가지요. 내 몸과 마음과 그리고 외부 환경이 내 뜻대로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것을 시도해보고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통해 자기조절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 가지고 자아존중감이 생기는데 자신감의 3번째 요소는 실패 허용력이래요.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는 아까 마리 퀴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 어느 때든 어느 시기든 상관없이 녹록지 않잖아요. 녹록지 않다는 건 무엇인가 시도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건가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건가요?
실패할 확률은 누구에게나 다 높아요. 그런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실패는 당연한 거고 실패했는데 또 도전할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자기 회복력이고 실패 허용력입니다. 한 번만 실패해도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좌절은 꺾였다는 뜻이에요. 자신감이 꺾여버렸다. 그런데 꺾일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좋으니까 다시 용기 내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도 근자감이잖아요. 자괴감도요. 근거 없는 자괴감도 있고 근거 있는 자괴감도 있는 겁니다. 근거 있는 자괴감이라 하더라도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자신감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당한 어른의 태도를 가지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어른이 어른으로서의 당당함을 가지지 못하면 첫 번째, 자기가 자기를 우습게 보고요. 두 번째, 주변에서 자기를 우습게 보고요. 세 번째, 세상도 자기를 우습게 봅니다. 네 번째, 아무도 자기를 우습게 안 봐도 우습게 본다고 착각돼요. 삶의 질이 좋을 리가 없죠. 실패 허용력까지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자신감에는 사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효능감은 겹쳤고,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자기 조절감, 그 다음에 자기 안전감, 그리고 실패 허용력.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자신감을 이루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패 허용력. 실패에도 과연 다시 도전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입보살행론에서도 7장에서 자신감에 대한 개성이 한 10개송, 20개송 가까이 나와요. 그 파트에서 딱 나오거든요. 이제 수행자는 자신감의 근거가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수행자에게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행동과 번뇌와 능력의 세 가지 면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행동에 관한 자신감을 보여준다네. 수행자는 앞에 있는 자존감, 자신감을 넘어서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기 완성, 어른의 당당함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완성에 도전하는 이들이에요. 자기 완성에 도전하는 이들은 그 자신감의 요소에 행동에 대한 자신감, 번뇌를 상대하는 자신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이 세 가지 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입보살행론에서는 아주 길게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